뉴스타이다 윤태권 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아유, 아닙니다. 진행자가 반갑습니다. 마동석으로 바뀐 것 같은데. 네. 자, 오늘도 이 정가의 핫 이슈 가지고 오셨는데 먼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여전한 내부 싸움이 계속되고 네. 있는 거죠. 네. 이게 핫 이슈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몇 번 전해드리지만은 뭐 네. 오늘도 보면 여러 언론들이 이 당들이 이제 갈림길에 서 있다 이렇게 기사들이 많이 써 있는데 네. 갈림길에 여러 번 섰잖아요. 네. 계속 갈림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 민주평화당 이야기부터 해보죠. 네. 상황이 네. 좀 어떤가요, 민주평화당? 권노갑 정대철 평화당 상임고문 이 네. 두 사람은 뭐 동교동계 원로로서 민주평화당 현역 정치인들의 대선배이자 멘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이 네. 이제 오늘 좀 중재안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동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 네. 박지원 천정배 의원 등이 중심인 비당권파, 여기는 네. 이제 대한정치연대라는 모임을 꾸렸는데 네. 중재안을 제시한 게 신당 추진의 당론으로 정하고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는 신당 추진 기구를 구성하고 네. 비당권파는 즉시 당무에 복귀한다. 음. 이런 내용의 중재안을 발표했어요. 뭐 좀 중재가 될 만한 내용인가요? 어떤가요? 글쎄요. 이제 봉합 아니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또 권노갑 정대철 이분들은 예전에 당을 많이 만들어 봤잖아요. 그랬죠. 예. 근데 이제 비당권파를 향해서도 그 전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당 네. 창당을 해라. 우리도 그 생각이다. 근데 음. 당에 들어와 가지고 정 대표하고 함께 추진해라. 음. 깨지 마라. 네. 라고 이제 뭐 호통을 치기도 했다거든요. 며칠 전에는. 네. 정 대표와 이렇게 이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하는 그렇죠. 것이네요. 네. 그렇다면 정동영 대표의 반응도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논의해 보겠다. 음. 예.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약자를 위한 정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네. 발버둥쳐야 된다. 그것을 위해 더 힘이 센 평화당이 필요하고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 네. 이건 이제 뭐 논의해 보겠다는 건 조금 시간 벌기로 반대편에서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이야기는 옛날부터 하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네, 그러게 말입니다. 계속 울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한정치연대 쪽에서는 상임 고문 두 분이 애당심과 충정으로 신당 추진의 방법론을 제안하신 것에는 감사드리고 큰 틀에 동의한다. 하지만 네. 당 지도부가 모든 것을 즉시 내려놓는 것이 순서라고 우리는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이렇게 전했어요. 아, 이것도 뭐 쉽게 끝나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민주평화당 속사정도. 근데 쟁점이 결국은 정동영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으라 이런 이야기인가요? 지금 이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기 전에는 뭐 이야기가 안 된다. 이게 비당권파 쪽의 의사가 확고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 대표는 그러면은 대한정치연대 쪽에서 뭘 내려놓겠다는 것인지 물어보겠다. 21대 총선 출마를 내려놓겠다는 거냐. 네. 수도권 지지율이 안 나와서 3당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은 수도권 출마를 결심하겠다는 거냐. 뭘 내려놓겠다는 것인지 물어보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이 대한정치연대 쪽에 있던 분들이 민주당에 있을 때 이거 이야기 많이 나왔던 거예요. 네. 당신들은 그럼 기득권 뭐 내려놓냐, 뭐 호남 말고 수도권 나올 거냐. 그 네. 이야기가 한 10년째 반복되는 느낌이에요. 항상 이 당내 갈등은 잘 풀어지기가 네. 어렵네요. 어렵네요. 네.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민주평화당 그렇고 바른미래당 상황은 어떤가요? 비슷한가요? 그렇죠. 다른가요? 뭐 손학규 대표 물러나라, 못 물러난다. 네.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혁신의 첫 발자국은 손 대표 물러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혁신위원들이 혁신위가 쪼개지고 뭐 단식하고 뭐 이러고 있었는데 손 대표도 오늘 좀 역공이랄까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대표 순환 시대에 또 역공이 있네요. 예. 행여라도 바른미래당을 자유한국당에 갖다 바치는 분이 있다면 일찌감치 포기해라. 이거는 자기에 대한 공격을 그 한국당하고의 연대를 위한 네. 것이다. 약간 또 누구를 겨냥한 것 그렇죠. 같기도 하네요. 네. 네. 그럼 뭐 유승민, 이해운 뭐 이런 이름도 거론을 하면서 바른정당계가 손학규의 퇴진을 이토록 요구하는 이유가 분명해졌다. 네. 저 손학규를 퇴진시킨 후에 개혁보수로 잘 포장해서 자유한국당과 통합할 때 몸값을 받겠다는 것이다. 그런 의도를 굳이 숨기지도 않을 정도로 노골적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그러니까 네. 손 대표의 전략이 이건 같아요. 지금 현재 바른정당계하고 안철수계가 같이 자기한테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죠? 분리시키겠다는 거죠. 일부러 이제 국민의당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네. 바른당계에 대해서만 공격을 했는데 근데 이게 또 민주평화당 쪽하고도 엮이는 게 손 네. 대표가 민주평화당의 비당권파 대한정치연대 쪽하고는 좀 정서적
노선상의 공감대가 있긴 하거든요. 네. 과거 양쪽에서 저쪽이 우리한테 올 거다. 좀 기다려봐라. 저쪽에서는 저기가 우리한테 올 테니까 좀 지켜보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두 당의 내홍이 연결고리가 있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민주평화당하고 조금 또 이 바른미래당의 다른 모습이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손학규 대표도 있죠. 아주 우리나라에서 이 정치적인 경륜이 높은 인물이잖아요. 또 여기다 대선 후보로 나갔던 유승민, 안철수 전 대표까지 있는데 이 정도면 힘만 합하면 뭐든 할 것 같은데 이게 한 팀이 못 되고 계속해서 손학규 대표가 공격받고 또 다른 쪽을 공격하고 이런 내용에 휩싸인 근본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런 식 아닙니까? 아니 저쪽은 저 호남하고 합치려고 하는 거야라고 하고 아니야 저쪽은 저 한국당하고 합치려고 하는 거야라고 이제 서로 겨냥을 하는데 그게 원래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싸우게 된 건지 싸우다 보니까 우리 여기서 힘들겠다 저쪽이라도 하고 쳐다보게 되는 건지 저도 이게 뭐가 선이고 뭐가 훈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배 소장님도 그렇지만 저희 같은 뭐 이른바 전문가들도 헷갈리는데 국민들이 보실 때는 저 사람들이 싸우긴 싸우는데 왜 싸우는 거지? 뭐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 편들고 아니고로 싸우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싸우는 거지라고 처음엔 궁금해하다가 점점 관심이 없어진다. 짧게 우리 윤태곤 실장님 이게 잠깐 한 수만 좀 설명해 주시죠. 그래도 이 여의도 정치 수석 컨설턴트시잖아요. 바른미래당의 내용을 극복할 수 있는 짧은 촌철살인 한마디 해주시죠.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자꾸 이게 꼭 비용 지불을 해야만 컨설팅을 해주시는 그게 아니라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만큼 어렵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끝까지 이야기를 하시네요. 또 그만큼 어려워도 보입니다. 자,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의 미래 과연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보고 다음 시간에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